안녕하십니까. 나정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트리니티 메디칼 뉴스를 창립하면서 앞으로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자. 그리고 첨단 미래의학의 그 발전 동향을 설명해주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창립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줄기세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찾은 그런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서 알려주자. 뿐만 아니라 이 바로 놀라운 줄기세포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자. 이런 의미로 이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 받은 그 제목이 Amazing Grace, Amazing Stories, 그리고 Amazing Stem Cell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하는 우리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저는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배아줄기세포도 아니고 iPS도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자가성체 줄기세포가 바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보물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으로서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 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 이 주제 속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막 떨리죠.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랑은 용서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인 줄기세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본격적으로 제가 Amazing Grace, Amazing Stories, Amazing Stem Cell을 시작하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고 또 평소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 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 그 축하를 하고자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영주 씨를 모셨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주 씨는 저랑 몇 년 같이 일했죠? 10년. 10년 됐죠? 네. 네. 사실은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말에. 그런데 요즘 세상 하도 빨리 변화돼서, 그죠?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살다 보면은 한 3년이면은 옛날에 10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 분야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이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도 소제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뇌질환이 있는 어린아이들, 네. 그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특별히 그 아이들의 아빠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간호하고 또 줄기세포 도움을 받아서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는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함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축하곡을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 제목이 뭐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죠? 예. 네, 그래서 제 방송의 주제가 첫 번째 Amazing Grace거든요. 제목이.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제가 들어본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중에서 영주 씨가 부르는 그레이스가 제일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름대로 큰 박수를 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서 네. 정말 오해도 많이 받았고 네. 사기꾼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은 원래 신앙은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이나 의약품은 의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시작이 돼야 이게 검증의 과정을 갖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기세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몰라줄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벌써 제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줄기세포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 15년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이렇게 증거를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체계적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줄기세포 분야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드는 약품은 완전 다르거든요. 네. 특히 자가줄기세포는 이 배아줄기세포나 iPS하고 틀려서 내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니까 안전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배양하는 과정이 안전해야 되고 또 배양하는 그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더 젊어지면서 더 효과적으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제 바탕적으로 보면은 일단 안전하다는 배경을 깔고 있어서 뭐 최근에 문제된 뭐 인보사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들려야 듣고 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으로 현미경으로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런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스토리스, 어메이징 스템셀을 가지고 인터넷 그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영주 씨 저랑 또 그 가끔씩 그래도 대화를 나누는데 혹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궁금했던 거 없어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평소에 여러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만날 기회도 있잖아요. 네.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아니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막걸리 한 잔. 말씀하세요. 줄기세포를 이렇게 투여받으면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효과가 금방금방 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차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예, 궁금증이 그럴까라는 궁금증은 좀 들었어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한 거거든요, 영주 씨가. 이게 그 아스피린이다. 물론 다 그런 이 화학적인 약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용 기전상 결국은 인체의 자연적인 생리 기전을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네. 그 강제적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는 네. 우리 몸 안에서의 재생 메커니즘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줄기세포가 들어갔더라도 사람마다 네. 똑같은 줄기세포가 들어갔더라도 우리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밭이라고 치더라도 밭이 좋을 수가 있고 밭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밭에 거름을 잘 주고 그러면 잘 빨리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나쁜 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알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냥 길에 떨어지면 그렇죠. 싹도 안 나요. 근데 또 그 씨가 뭡니까 저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올라가다가 그냥 안 돼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60배, 100배를 거두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줄기세포를 맞더라도 어떻게 그 환경이 몸의 환경이 줄기세포가 잘 활동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냐의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게 환경이라는 게 체내에서의 육체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그 줄기세포가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요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모든 이따가도 말씀드린 최근에 그 학문이 발달되면서 네. 그 카디오 뉴롤로지라고 해서 심장과 뇌는 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맞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차이가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마음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요즘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심신과학이라는 게 다 뜨잖아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차가 있는 것은 그러한 몸의 환경, 마음가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에서 비롯돼서 그것을 의심을 다 없애가는 것이 과학이지만 줄기세포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줄기세포 체험을 해야만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위약 효과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좋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할 때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많이 네, 뭐 네, 도움이 많이 뭐 됐어요. 됐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주제가 이제 그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근데 이제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원래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1순위는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2순위가 줄기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걸 연구 개발하면서 항상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이제 뭐 보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언제나 그러죠? 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기 그 영규 씨 한번 이 사랑은 언제나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네. 이 줄기세포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그 저기 그 곡 한번 틀어 주시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한번 그 저 들어보세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앞에도 좋고 앞에 멘트도 좋고 주제로다가 이 가사를 듣고 딱 놓아요. 저런 마음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야 돼요. 고객들한테 저걸 자꾸 얘기해요. 정말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기는 취하고 자기의 유익은 구취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의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좋죠. 네. 사실 아까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자가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가장 확실하게 그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기 몸의 지방 조직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을 해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이러한, 또는 보관하지 않더라도 바로 즉시 배양해서 사용하는 이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성질이 금방 우리가 들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와 같은 내용과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포를 재생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주로 뇌질환을 말씀드리면, 뇌세포라는 것은 옛날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죽으면 뇌세포는 다시 안 생긴다, 이게 주 학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연구를 해보니까 뇌 가소성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길 수가 있다, 다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밝혀지면서 정말로 뇌질환에 있어서도, 뇌신경계 질환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그 연구가 복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하는 작용, 두 번째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작용이 있어요. 항상성 유지작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일정하게, 일관되게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코히어런스 표현을 쓰죠. 이런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을 조화롭게 유지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우리가 노화 연구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핫한 분야가 브레인, 뇌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뇌에서 어떻게 뇌가 정상으로 되느냐, 그 뇌를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의 우리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뇌세포, 뇌신경세포는 1000억 개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세포가 어떤 오해에 있는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죽었을 때 다시 살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걸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의 가장 이제 여러 질환 중에서도 자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제가 뭐 많은 또 연구도 하고 관련된 책자도 보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책자도 많이 나와서 히트 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이제 뉴로 트라이브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이 자폐증에 대해서 자폐증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썼어요. 근데 또 요즘에 제가 이제 보는 커넥톰이라는 책, 이런 책을 보고 또 줄기세포에 대한 거 많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뇌세포를 재생하는 것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뇌 질환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뇌신경망이 복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난 신경망이 정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야지, 시냅스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정확히 잘 돼야만 이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연결이 정상적으로 돼야 우리 뇌 기능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요즘에 이 뇌와 관련된 줄기세포를 깨달은 게, 이게 줄기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바로 뇌신경망을 정상적으로 복구시켜 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뇌에 가서 세포를 재생하는 작용도 하지만, 뇌에 생긴 염증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뇌에서의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특별한 성장인자를 분비를 촉진해주고,
뇌에서 작용하는 효소를 더 증가시켜주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요즘 가장 핫하게 연구되는 게 바로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을 줄기세포가 분비를 하는데 좋은 엑소좀을 많이 분비를 해서 우리 신경망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줄기세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도 보면은 대부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줄기세포의 분화작용, 두 번째가 사이토카인 작용으로 생각을 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정말 그 능력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놀라운 사례들이 막 놀라운 스토리가 생기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정말 현재까지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이 기술이 발전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회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딱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기세포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지금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더 연구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정말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린 아이들의 뇌질환, 그 중에서도 자폐 관련 자폐증으로 인해서 또는 뇌병변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다가 정말 그 줄기세포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또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건강해지고 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주 씨도 이제 제가 이런 소개를 할 때 네. 가지 마시고 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럴 때는 또 여기 다른 분이 한 분 오셔서 같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저 김윤 씨 오세요. 앉으세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소속을 밝히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본인 소개를 하세요. 그 소속은 밝히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랑 그래도 몇 년 같이 근무했죠. 12년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보면은 사람 관계라는 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일하면은 그래도 서로 마음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어메이징 스토리스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뇌병변으로 고생을 하고 특히 자폐증을 중심으로 해서 고생을 하다가 정말 그 부모님의 정성, 사랑 그리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건강을 회복한 그런 어메이징 스토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느 분을 하시면 좋을까요? 하늘이 사연을 하늘이? 네. 한 분은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네. 여기로 연결할까요?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정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하늘이 아버님 되시죠? 네네. 네. 아이고 제가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어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은 많이 알리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는 거는 밝히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또 오늘 이 그 주제가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소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하늘이 아빠가 정말 그 하늘이가 그 이 저 자폐 신드롬으로 그 고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하늘이 아빠가 그런 그 하늘이가 그렇게 아팠을 때 그 정말 가슴 아파하셨던 거 또 이런 많았었죠. 예,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많이 좋아지니까 저 마음이 어떠신지 그냥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 알다시피 자폐라는 병에 대해서 이 치료법이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네, 그동안에 이런 저기 자폐에 관해서는 영화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어요. 마땅한 치료법이 없으니 네. 내 인생이 걸려 있는데 인생이 온통 암흑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걸 바라보는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애는 잘못이 없는데 부모한테만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애를 만들어 놨는가 뭐 그런 거. 아유 뭐 돈이 아무리 들어도 치료법만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각종 언어 치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아주 어디 꽉 막힌 벽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죠. 네. 근데 아버님 그 좋아지고 나서 그 따님한테 무슨 어떤 따님이 어떤 걸 볼 때 가장 기쁘세요? 그 아플 때 하고 뭐라면 애가 일단 아빠하고 같은 가족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뭐 예전에는 아예 그냥 아빠가 퇴근을 해도 본체만치 안 하고 자기가 뭐 자폐들에 하나 빠지게 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빠가 오면은 아빠 왔냐고 와서 껴안고 달려가서 뭐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니까 이건 뭐 새로 태어난 거죠. 뭐 예. 예전에는 뭐 그냥 뭐 하나 로봇으로 보는 거 같았는데 이제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고 네. 대화가 되니까 새롭게 태어난 뭐 새로 얻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맞아요. 아유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그런데 그 보니까 따님이 그래도 그렇게 참 아프다가 근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올해 1학년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예. 계속 그냥 일반반에서 계속 일반 애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도움 전혀 안 받고. 예, 또 우등상 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공부는 잘해요. 지금 예. 뭐 학교지에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2학년 걸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올해 이제 뭐 57이지만 나이 50 넘어가니까요. 저는 결국은 자기 인생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이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것이 1순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식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부성애가 적은 사람도.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죠? 이 사회의 독립적인 그런 역할로서 기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 부모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행복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다가 두니까 네. 가정이 화목하려고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이 자폐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이게 자폐라는 게. 네. 얼마나 그럼 제일 원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저기 그 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저기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건데 이렇게 정말 그 어쨌든 그 부모님의 가족들의 그런 사랑과 또 줄기세포 도움으로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기 그 아마 이거 그 이렇게 줄기세포 체험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 유성은님도 같이 계시죠? 주위분이. 예예. 예. 그 유성은님 한번 통화 바꿔주시겠어요? 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저기 그래도 가장 저기 옆에서 그 하늘을 지켜보면서 가장 기뻤던 정말 네. 우리 유성은님이 보실 때는 야 정말 이런 그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자폐 신드롬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라도 제대로 밝혀지면서 이렇게 또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정상적인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 네. 유성은님이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그 아버님이 그 저기 하늘의 아버님이 그래도 유성은님이 지켜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 아버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다른 것보다도 아버님의 참 이런 사랑을 옆에서 보니까 참 아이가 느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더라 하는 혹시 그런 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아이를 봤을 때 처음에 우리 하늘이를 봤을 때 눈맞춤을 안 했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저기 하늘이 아빠가 보니까 정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어떠한 그 사랑의 표현이 네. 이 하늘이가 좋아지게 됐을까? 그걸 한번 옆에서 보는 분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란 얘기예요. 예. 제가 하늘 아버지를 본 바로는 아무래도 그 초등학교, 보통학교 입학했을 때 정말 환해진 얼굴을 보면서 그걸 제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하늘 아버지를 봤을 때 그 어두운 얼굴과 보통 애들과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그 초등학교 직장에서 같이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정말 감동받는 그 얼굴 거기에 모든 게 다 표정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 그리고 기쁨 이런 게 다 거기 함축돼 있었어요. 네. 네, 응원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얼마나 간절히 아빠가 정말 그 기도하고 또 얼마나 사실 남자들은 잘 안 울거든요. 남이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을 많이 울었겠어요. 그 하늘이 아빠 가슴으로 많이 우셨죠. 그래도 네, 그죠? 네, 남들은 뭐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암흑이 있다가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힘들 때 정말 그 열심히 여러 가지의 그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아이를 열심히 그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뭐 가슴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좋아진 거죠. 그걸 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그 노력을 하늘이 알죠.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 좋은 이렇게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서는 제가 주기세포에 공부 대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걸 빨리 혜택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정말 네. 우리는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고. 네. 저는 진짜 이 체험을 해서 정말 이런 피해를 보는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네. 살아가신 이 주기세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메이징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표준 치료법으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아버님도 같이 그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늘이가 건강하게 정말 그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저같이 그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저희가 개발된 기술의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게 제일 큰 보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도울 테니까 그 아버님께서도 계속 사랑으로 정성으로 하늘이를 잘 키워주시기를 믿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하늘이도 이름도 진짜가 아니고 어디 사는지도 밝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여자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과거에 아팠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름과 지역은 밝히지 않는 걸로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아팠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그죠? 그 아이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하거나, 그죠? 이럴 때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까봐.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특히 자폐증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참 줄기세포는 때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따가 또 다른 그 석호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줄기세포를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보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줄기세포를 쭉 연구 개발해서 볼 때는 결국 가능한 한 그 질병이 발생되고 너무 늦지 않았을 때 빨리 할수록 효과가 있더라. 뭐 특히 중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파킨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위험해. 두 번째는 어릴수록 효과 빨라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초기일수록 좋고 어릴수록 효과가 좋아요. 네. 똑같은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과가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참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3회 내지 4회는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있어요. 김유 씨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근데 자주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진 책인데 거기 보면 때라는 게 때. 솔로몬이 진 책 전도 3장이 주로 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잖아요. 인생 사실 뭐 저희 나이 또래 다 살아다 보서 알지만 인생은 구름 같은 거고 바람 같은 건데 우리가 뭐 잡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줄기세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때가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좋아하는 그 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한 곡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전도서 3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지금 이주한 가수가 턴이라는 이런 그 곡을 불렀어요. 그걸 또 한국 가수가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건 한국말은 없고, 그죠? 이제 영어로 된 턴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이제
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석호는 좀 나이가 좀 더 드는 아이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이 그 목록을 듣고 한번 또 이 같이 대화를 어메이징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song was written by Pete Seeger, and the credit to it reads Pete Seeger and Ecclesiastes, because the poem is from the book of Ecclesiastes in the Bible. It's called Turn, Turn, Turn. 석호 먼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둘 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봐. To 짧게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길을 누르는 데는 점이 나오네. Time to be born,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 time to reap, a time to kill, a time to heal, a time to laugh, a time to weep.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Time to build up, a time to break down, a time to dance, a time to mourn, a time to cast away stones, a time to gather stones together.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of love, a time of hate, a time of war, a time of peace, a time you may embrace,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to gain, a time to lose, a time to rend, a time to sow, a time of love, a time of hate, a time of peace. I swear it's not too late.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그래요. 정말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다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지금이 때가 맞는 것인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저한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때를 놓쳐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한국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어로도 다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그 방법을 찾고 싶은 이러한 어린아이 뇌병변을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그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아이를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방송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석호네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석호 사례는 지난번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특히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 때 아주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석호 아버지하고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어메이징 스토리스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 연결 좀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정찬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박사님요? 예, 네. 전 박사님요? 네, 예, 우리 예. 저기 성함을 이제 가명을 쓰게 되니까 석호 아빠시죠? 네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네. 큰 그 기도 끝에 우리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그 석호 아버지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잠깐 통화 가능하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그것도 그 소식도 글도 다 읽었지만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좀 올렸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네. 좀 저희 경험을 좀 널리 터져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 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로는 네. 다른 것보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이 줄기세포가 이제 의약품이냐 의료기술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세계적으로 아주 성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가줄기세포를 저는 그런 건 예, 그걸 모르겠는데. 배양을 해서 치료하려면 이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네. 그런데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석호 아버님의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드님의 자폐 그 관련 신드롬의 줄기세포를 한번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그죠? 그런 네. 그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그래도 그러려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떤 믿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 어떤 점에서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줄기세포 한번 석호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드셨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 이상 아빠가 아들을 피부치를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이런 방법 처음에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네.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을 때는 좀 잘 진행이 되겠지라는 그 현대의학에 대한 예. 믿음으로 해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정상으로 보였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도 문제였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 부모 마음에서도 조금 의학으로 되면 좀 기본적으로 아들 그 기초 생활은 애들하고 좀 어울리면 좀 뒤떨어지더라도 네.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아들 석호를 데리고 그런 병원이라든가 네. 담당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를 받아봤더니 의외로 아직 현대 우리나라 의학이라든지 난 그때는 우리나라 의학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네네. 현대 의학에서는 좀 아직까지 원인은 알지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좀 시간 속에서 결론을 내렸던 거였거든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 시기에 저한테 우연찮게 다른 네. 일로 만났던 네. 제 지인 장 박사님이라고 아 계시는데 예. 예, 그분 통해서 그분은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저희 아들 석호 얘기를 하는 상황을 알고 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 효능이 처음에는 좋다 나쁘다 떠나서 남들은 사례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접하고 봐야지라는 거에서 이제 공부하고 네. 세미나라든가 자료라든가 조금 수집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접해봐야지 하는 마음이야. 아 그러셨군요.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줄기세포 강연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거든요. 이제 모든 의료 기술이나 모든 걸 선택할 때 첫째는 안전성입니다. 이제 safety 안전해야 되고요.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이 품질이 어느 정도 되냐. 품질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특히 부모님, 특히 아버지 오늘 석호 아버님의 그걸 하신 거 보면서 참으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 유명한 그 아주 어메이징 스토리 중에 하나가 혹시 리렌조 오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리렌조 오일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아주 희귀병으로 고생했던 자식을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막 부모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면서 그 오일, 그 리렌조 오일이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내서 그거를 약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거를 다 그 아이가 좋아지게 해서 그게 결국 나중에 약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미국 FDA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정말 그 석호 사례를 통해서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제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이걸 어떤 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또 병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가지 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우선순위를 다 둘 수 없어 사실은 자폐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밀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석호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 자폐증에 대한 미국 FDA에서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오히려 아버님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오히려 연구에 격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 예. 네.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제 아들 석호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 그다음에 부모 마음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나아지면 제일 좋지만 또 그런 노력이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님, 그러니까 석호가 올해 몇 살이죠? 지금 19이요. 19살. 그러면 3 우리 나이. 그러면 지금 줄기세포 치료 받기 전과 받고 나서 가장 그래도 아버님 볼 때 좋아진 건 뭐예요? 예, 그 하나로 얘기한다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 조금 더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면 지금 제가 줄기세포라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게 약 만 2년 전에 접하면서요. 2017년도 이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그때는 우리 석호가 17살이니까 17살인데도 지능이나 언어 사용은 말 잘하는 친구보다는 말 좀 떨어지는 4살 내지 4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도 이미 고1 때니까 정치는 성인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럴 때 수준이라면 꼭 필요했던 물론 그 과정도 현대의학을 움직이는 뭐 정신과라든가 아니면 치료 기법으로 놀이문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혜택 받으면서 그런 것을 계속 해와서 그나마 조금 좋아졌는데 뭐 습관적이라고 해서 뭐 많이 하는 게 엄마 아빠 단순 언어 뭐 비빔밥 아니면은 된장찌개 먹고 싶은 거 얘기라든가 아니면 하지마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 짧은 문장 그 단일 문장에서 그걸 왜냐면 대화하면 아빠 쳐다봐 해도 눈을 한번 탁 마주치는 순간 이미 시선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러더니 2년 지나니까 횟수로 이게
가면서 변화 사항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많이 남는데 네. 어쨌든 뭐 가기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막기 위해서 네. 지방 채취나 여러 가지 하는 것 자체도 주사 맞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어떨 때는 억지로 혼내면서 네. 또 심지어는 기량도 안 돼서 저기 전신마취 해가지고 한 네. 경우였거든요. 네, 네. 일반인들하는. 지방 채취를. 그래서 예. 예. 그럴 때였는데 어쨌든 맞았는데 바로는 이제 모르겠고 뭐 이제 여행도 한 피로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예.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저기 애들 엄마하고 석호 엄마하고 저도 같이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자.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외로 좀 뭔지 모르는데 느낌이랑 이거 우리도 기대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 느낌으로 오는데 내가 조금 일주일 정도 다른 때보다 좀 편안해지는 느낌? 네. 그런 거를 조금 받았어요. 네. 그리고 네. 2번, 3번 정도 횟수로 갈수록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부모는 항상 얘는 관찰하고 같이 하는 그렇죠. 예, 그럼요. 예. 조금 차분해지고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는 이 줄기세포 맞으러 갈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하면 아파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 뭐 감기처럼 뭐 와요라는 건 이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장으로 가네? 라는 표현을 할 때 되게 기뻤어요. 그 지금은 어때요? 이제 현재는. 지금은 이제 의사 표현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예. 좀 디테일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또 다 뭐 저기 말씀 서로 나누기 그러니까 언제 한번 조만간 한번 그 저기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강릉 저기 뭐 제가 뭐 속초 뭐 제주도 이런 데도 가끔 가요. 근데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언제 한번 뵙고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제 아버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석호가 이제 19살이니까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장가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잘 하면은 좋아지겠죠. 아니 뭐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그죠? 이제 그 며느님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뭐 지금 이제 조만간 한번 얼굴 뵙는 것도 뵙는 거지만 속옷 한번 보고요. 한번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도 우리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될 사실은 좀 희망을 가졌어요. 네네. 희망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좀 당부드린다면 기회에서 네네. 저기 이런 두위와 같은 어쩌면은 좀 더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예를 많고 네네네. 뭐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안 그럼요. 가끔 지나다 이런 저기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을 때 우리 아드와 같은 비슷한 손잡고 가는 분들 보면 아이고 저런 분한테 이런 것도 많이 기회가 좀 접했으면 그냥 우리가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쉽게 우리 국내든 뭐 하여튼 맞습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우리는 약품인지 뭔지 모르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유되는 길이 좀 느껴지고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있었으면 하는 게 어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기 아버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진정에 저기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이제 석호 사례 들으면서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의 사명이 이제 있어요. 저는 뭐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부끄럽지만 남들이 안 가본 감옥에도 2번이나 가봤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인생의 바닥 또는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마음이나 또는 정말 그 희귀 난치병에 걸려 있는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약한 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줄기세포를 잘 가지고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줄기세포 생명재단이라는 것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크게 놀라운 그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 뇌병변으로 고생하는 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정말 손쉽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많은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한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쓰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본인이 몸속에 갖고 있는 줄기세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정말 놀라운 스토리, 놀라운 스템셀로 놀라운 스토리를 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말 이러한 노력, 이러한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의 그런 정성, 기도, 이런 사랑 이것이 중요하죠. 저는 믿는 것은 이런 노력과 그런 피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렇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음악이 있어요. God make a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아무리 힘든 질병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봅니다. 바로 새로운 의료기술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의약품을 개발을 통해서 정말로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저랑 같이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God Make a Way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마지막 사례 두 분을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짧게 한번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예, 그 우리가 같이 들은 노래처럼 정말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서 정말 웬말해도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도 100% 믿습니다. 과학자지만 우리는 과학자들은 유에서 유,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커버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저 초자연적인 기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서 줄기세포 가지고도 이렇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 과학의 혜택도 받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걸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을 여러분도 또 마음속에 같이 가지시고 함께 그 어려움거나 힘든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사연 어메이징 스토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앞에서 저랑 통화했던 바로 그 하늘이가 정말 그 좋아진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하고 똑같은 그런 자폐성 장애 2급 아이인데 2011년생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가 좋아지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도 매번 줄기세포 체험할 때마다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병 치료를 위해서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빠의 사랑을 아마도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같이 받고 그리고 그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원이도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가 주원이 아빠를 잠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정찬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가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주원 아빠 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가명으로 하는 게 사실 우리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잘 이게 좀 익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부러 그 방송상 그냥 이주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면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몇 살이죠? 9살입니다. 9살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정말 아빠가 정말 이렇게 정성으로 정말 이렇게 그 우리 아이가 좋아지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런데 아버님 그래도 아빠가 보실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아팠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예요? 그 한번 좀 가장 가슴 아팠던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슴 아팠을 때. 예, 가슴 아팠던 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 예. 남들 시선하고요. 예. 앞으로 더 나이가 먹었을 때. 예. 제가 먼저 세상을 뜨거나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각각의 아직 모든 단계별 진행 상황에서 가능성 단계냐, 탐색 단계냐, 확증 단계냐인데 아직 이제 우리 이제 오티즘에 대한 부분, 자폐 쪽은 이제 주로 가능성이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뇌질환의 경우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줄기세포의 정맥류 투여, 그다음에 척수, 그다음에 그걸 척수강내 투여를 겸했을 때, 그리고 최근 연구를 보면은 이제 BTI라서 브레인 트라우마틱 인저리라 해서 그러니까 뇌가 왜 복싱 선수들 막 복싱하다 보면 뇌가 다치잖아요. 그 뇌가 다친 경우도 줄기세포를 뇌에다가 직접 병변에다 놓으니까 효과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여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을 갖고 하시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주원이가 처음 그때 투여 받기 전보다 지금 한 그럼 한 1년 아직 안 됐나요? 네. 기간이? 이제 1년 1년 정도 되나요? 그래서 볼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아진 게 있다면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떤 게 좋아졌어요? 의사소통이라든지요. 그리고 감정 표현.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표현도 많이 좋아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예전에 이상한 소리를 내던 버릇이 없어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눈 맞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표정이라든지 네. 예전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제 손을 갖다 대서 이제 달라는 식으로 지금 이런 걸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도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착석을 굉장히 또 잘하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버님 저는 이제 줄기세포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그 자폐 신드롬에 대해서 도움 주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그 언어 학습이라든가 인지능 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꼭 같이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주원이가 특별히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적어 놓으셔요. 좀 더 의사 표현,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 말이 살짝 조금 어눌하긴 해요.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 그 뇌가요, 뇌의 각 부분이 기능이 틀려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각 부분마다 기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 하는 기능, 뭐 변연부가 하는 이런 게 다 기능이 틀려서, 하여튼간 이게 이제 저희가 저만 연구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그 뇌의 신경망이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의 신경망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그런 게 많이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저도 이제 노력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해서 주원이도 좋아지고 주원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자폐 신드롬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갖고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우리 주원이 좋아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방송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가 정말 좋아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셨던 희망 잃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방송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주원이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지민 아이인데요. 2014년생이고 지체장애 3급입니다. 태어날 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뇌성마비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 손상이 와요. 네. 그 이제 지체장애 3급 이 아이인데 박지민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기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뇌전증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경련이 심하게 오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또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행을 못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랬던 아이인데 경련이 한 번도 없었대요. 참 감사하죠, 그죠? 참 아까 사랑이라는 노래 들으셨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그 말하고 우리 내 몸속에 줄기세포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줄기세포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경련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20발짝 걸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지민이 아빠 한번 제가 연결을 제가 아니라 김윤 씨가 연결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 지민이 아빠 되시죠?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라정찬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하여튼간 이렇게 전화로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사실은 이제 제가 전화를 연결한 목적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특별히 이 뇌병변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가명이지만 이게 가명이죠? 아니에요, 실명. 실명이에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다들 아이 쪽에 해서 그 부모님들이 가명이라 하셔서 우리 지민이도 가명이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봤는데 저가 봐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그래도 좋아졌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태어날 때 이제 그런 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손상 장애가 생겼는데 지금 그때 생겼을 때면서 그 줄기세포 체험 전까지 부모님 그 아빠가 그 지민이가 이렇게 뭔가 좋아지게 하려고 어떤 걸 좀 해보셨어요? 줄기세포 체험 전에. 예. 그러니까 생후 한 10개월부터 네. 10개월부터 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사설하고 네. 그리고 또 집에 저거 방문을 좀 주세요. 해서 이제 재활을 해주는 그런 적어주세요. 시스템이어서 그림. 네. 그런 것도 해봤고 그걸 이제 받는 중에 또 갑자기 이제 경기가 여기 앉으세요. 그 갖고 가셔서 와가지고 앉으시면 돼요. 이따가. 그래서 좀 재활하는 것도 계속 시켜줄 수도 없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는 그 경련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네. 뇌전증이 네네. 네, 너무 겁이 나서 일단은 재활을 계속 시켜주다가 일단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뇌전증을 좀 치료하려고 네네네. 예, 병원 가서 일단 뭐 약 먹고 치료받고 응급실도 자주 갔고.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참 요즘에 연구가요 뇌전증 그러니까 에필lep시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줄기세포 연구가. 근데 네. 최근에 나온 논문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그 뇌전증 약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뇌전증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 그 줄기세포를 해갖고 좋아진 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는 게 지금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제대로만 좋은 줄기세포로 배양을 해서 다시 몸에 넣어주면요 이게 뇌의 그런 세포의 재생 그다음에 뇌 신경망의 정상화 이걸 다 도와줘요. 예. 그리고 특히 정맥류 투여는 왜 중요하냐면 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신에 퍼져요 이렇게 줄기세포가. 그래서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화된 상태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만 좋아지는 게 전체가 많이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걸 희망을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특별히 저도 이제 그 경기 없어진 거 보고서 정말 참 좋아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다행히 지금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좀 걷기 시작했다면서요. 예. 그 이제 경기 약을 계속 먹으면서도 또 애가 이제 걷거나 서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재활을 중간에
시작은 또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활을 계속 받아도 조금 일어나는 게 힘들고 네. 이제 기어다니거나 그 정도만 할 뿐.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 이후에 네네. 줄기세포 시술 받고 이후에 이제 그 재활 치료 받으면서도 애가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별로 네, 힘들어하지도 그렇게 되겠죠. 않으면서 이제 그 혼자 일어서기. 네. 뭐 처음에는 벽 짚고 일어서는 거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벽을 짚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일어서는 거. 네. 예, 요거를 이제 시간 조금 걸리긴 했으나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아버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훈련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계속 재활훈련을 잘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더 빨리 좋아질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과학자로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걸 이제 임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또는 역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서 몸을 힐링을 시키면서 저기 재활을 해갖고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빨리 급속히 좋아져요. 예, 그- 그 말씀하신 거를 진짜 요즘에는 진짜 그 뭔가 피부로 네. 진짜 확 와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예, 이제 희망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미한 희망을 주다가 네. 그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이제는 지민이가 저희한테 희망을 주는 네. 그 특별히 상태까지 와가지고 네. 너무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가 연결됐지만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줄기세포를 씨앗이라고 비유하면 씨앗을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이 좋아야지 이게 그 씨앗에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커서. 예. 그게 똑같아요.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해보면은 그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것이 1차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여를 하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 마음이 중요하고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투여 받고 나서의 그 재활.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님께서 그거를 같이 우리가 저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연구를 열심히 할 테니까 아버님도 같이 지민이가 정말 건강한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좋아진 부분 중에 예, 하나가 말씀해 또 주세요. 예. 그 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언어 능력이 예. 그랬군요. 예, 집에서 저랑 이제 대화도 할 정도로 아, 네. 예, 정말 좀 늘어나고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전 강의 지금 이게 전에 다른 부분 때문에 제가 시청자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제가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릴수록 효과가 좋아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이 병을 똑같은 뇌병변이라도 나이가 많아서 치료받는 것보다 어릴 때 받는 거하고 차이가 틀린 거예요. 효과도 어릴수록 빨리 나타나고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화상으로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건 이제 뭐 김윤 씨가 세워봐요. 제가 왜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실제로 뇌성마비 아이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아이가 이 손에 힘도 없었어요. 줄기세포 치료받기 전에는. 근데 예, 줄기세포 치료받고선 손에 힘이 생겨서 그림을 다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뒷번 돌려봐요. 뒤에 돌려보면 이제 편지까지 자기가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 우리 진민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버님.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5월이나 6월에 한번 기회 만들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뵐 테니까 네. 그때 한번 같이 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더 그렇게 지민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번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아버님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믿고 한번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까 한번 다음번 이번 5월이나 6월에 한번 뵙고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줄기세포 제가 연구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스템셀스, 그리고 어메이징 스토리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어메이징이 아닌 정말로 이것이 평범한 의료 기술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동역하는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다른 제목은 오묘한 육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분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예요. 의사분인데 이분이 영국 의사인데 인도에 가서 나 환자들을 치료해 준 분이에요. 이분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 책을 썼는데 바로 이건 거죠. 바로 우리 신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가족들의 사랑, 또 우리 주위 분들의 사랑이 함께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뇌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서 이런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나 환자 가족들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 땀을 많이 흘리자. 그런 말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자. 땀을 많이 흘리자는 표현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자는 거죠.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또 환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치료법을 찾고 이런 땀을 많이, 또 뭡니까? 재활을 할 때도 재활훈련도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눈물을 많이 흘리자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자. 눈물을 흘리자는 의미는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못할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찰하고 반성을 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질병을 희귀난치병의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를 흘리자는 제가 표현을 말합니다. 피를 흘리자. 피를 흘리자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모든 걸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 특별히 어떠한 그런 불치병, 난치병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서 겸손하게 우리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해서의 감사함을 가질 때 정말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치료법도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찾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연단받아서 정말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정말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연구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순간도 어느 누군가는 그 모든 전 세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기술이 완전해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희귀 난치병에 대해서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이걸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 놀라운 기적을 써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길 바라는 의미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의사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특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준비한 자가 성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의심이 거쳐서 앞으로 이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치료법이 정말 널리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전 세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 뇌병변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분명한 것은 길을 열어주실 거고 분명한 것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의료기술과 앞으로 새로운 의학기술인 줄기세포 기술이 함께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스토리스, 어메이징 스템셀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